오늘은 수력 발전에 대해서 볼 건데 시험에는 매회 출제가 되지만 발전공학 쪽은 거의 끝쪽이라 그런지 소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해봅시다. 우선 수력 발전은 낙차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는데요. 댐식은 댐을 쌓아서 수위 차이로 낙차를 확보하는 구조고요. 수로식은 수로를 이용해서 낙차를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댐 수로식은 이름처럼 댐식이랑 수로식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형입니다. 유역 변경식이 중요한데 고낙차를 얻기 위해서 취수와 방류를 달리하는 발전 방식이에요. 수량이 적거나 낙차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른 유역으로 물기를 변경해서 고낙차를 얻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유량 사용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유입식 발전소는 하천의 유입량에 따라서 발전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수력 발전소죠. 양수식 발전소는 남는 전력을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발전을 해요. 전기를 저장했다가 쓰는 방식인 거죠. 조정지식 발전소는 하천의 흐름을 일정 시간 동안 조정해서 사용을 하고 저수지식 발전소는 큰 저수지에 저장된 물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출력을 얻는 발전소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수의 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 방식인 조력 발전소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다 4가지여서 객관식에 나오기 딱 좋겠죠. 그리고 잠깐 연속의 원리라는 거를 설명드릴 건데 쉬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연속의 원리는 간단히 말하면 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양은 어디서든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는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A 지점과 B 지점이 연결된 파이프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A 지점의 단면적은 S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B 지점의 단면적은 S2, 그다음에 A의 유속은 V1이라고 합시다. B의 유속은 V2. 그랬을 때 유량의 공식이 보통 Q는 AV라고 해서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미터 세제곱 퍼 세크. 그러면 A 지점의 유량은 Q1은 S1 V1이 되고 B 지점의 유량은 S2 V2가 되겠죠. 이때 연속의 원리에 따라 Q1은 Q2 이게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속의 원리고 여기서 A는 원면적 공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된다면 파이 R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R은 반지름이니까 지름으로 계산하면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수두는 물이 가지는 단위 중량당 에너지량을 말하고 보통 높이로 표현해요. 위치 수두는 H로 표현을 하고 압력 수두는 오메가분의 P인데 이 오메가가 물의 무게여서 이렇게 1000분의 P라고도 씁니다. 그리고 속도 수도는 물의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이 G분의 V제곱인데 이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이 9.8을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 속도 수두를 한 김에 이론적인 유속 계산식도 한번 알려드리자면 V는 루트 2GH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 G는 중력 가속도고 H는 유효 낙차죠. 단위는 당연히 미터, 유속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될 거예요. 수력발전소 출력. 사실 수력발전소에서 실제 발전기까지 도달하는 출력, 이론 출력은 P대로는 9.8 QH예요. 이때 이 9.8은 아까 봤던 중력 가속도고 Q는 유량, H는 낙차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을 곱해줘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론적인 출력을 물어보면 효율이 안 주어져 있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효율은 수차 효율이랑 발전기 효율이 있는데 문제에서 합성 효율로 한 개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냥 주어진 효율 하나만 곱하면 되고 효율이 두 개 다 주어져 있으면 둘 다 곱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9.8 QH2타도 암기를 해주시고 이제 유량도는 1년 365일 동안 하천의 유량을 매일 기록해둔 자료예요. 그래서 가로축은 날짜, 세로축은 유량입니다. 유황곡선은 유량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서 유량이 큰 날부터 차례대로 줄 세운 곡선이고요.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유량을 나눕니다. 갈수량은 365일 중에 355일은 이것보다 내려가지 않는 유량이에요. 거의 항상 흐르는 유량인 거죠. 저수량은 365일 중 한 절반 이상으로 275일, 그리고 평수량은 중간 수준인 185일, 풍수량은 95일 해서 갈저평풍이라고 암기를 해주시고 지금 보면 100의 자리가 3, 2, 1, 0이죠. 여기는 없으니까. 이게 며칠인지 암기를 해야 해서 저는 갈저평풍 3, 2, 1, 0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수차의 종류별 특징을 봅시다. 첫 번째로 펠턴 수차. 얘는 충동 수차예요. 얘만 충동 수차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반동 수차입니다. 이거 말고도 프로펠러 수차라고도 있는데 이 친구도 반동 수차예요. 그래서 이 충동 수차는 고압 물줄기를 노즐에서 쏘듯이 분사를 해서 버킷처럼 생긴 날개에 부딪혀서 회전력을 얻습니다. 약간 물총을 바가지에 쌓아서 돌리는 느낌이라고 상상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낙차가 매우 클 때 사용을 하고요. 날개 교체가 쉬워가지고 유지 보수도 편하고 흡출관이 필요 없습니다. 이 흡출관은 반동 수차에서 낙차를 늘리기 위해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펠턴 수차는 충동 수차니까 필요가 없죠. 대신에 충동 수차는 디플렉터가 필요합니다. 전향장치라고 적혀져 있는데 정지를 시키기 위해 물을 전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차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 튜블러 수차에서 전악차용 요거는 한번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차의 특유 속도, 비속도라고 하는데 기호는 NS고 이 NS가 클수록 수차의 러너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전해요. 그래서 공식은 N 곱하기 H의 4분의 5승분의 P의 2분의 1승. 이 공식은 수력 발전에서 꽤 잘 나오는 공식이어서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알아뒀으면 하는 거는 이 특유 속도가 유효 낙차랑 반비례하기 때문에 낙차가 낮은 수차일수록 특유 속도가 커요. 그래서 이 펠턴 수차가 고낙차용이잖아요. 고낙차용. 그래서 특유 속도가 가장 낮아서 만약에 순서를 물어본다면 펠턴 수차, 그 다음에 프란시스 수차, 카플란 수차, 그리고 프로펠러 수차 이런 순서입니다. 다음은 수차의 낙차 변화 특성인데 수차는 낙차가 바뀌면 회전수, 출력, 유량 함께 다 변해요. 그래서 낙차가 바뀌면 회전수랑 유량은 제곱근에 비례하고 그리고 출력은 2분의 3승으로 비례합니다. 또 기억을 해두시고 캐비테이션은 안 좋은 거 이렇게 옆에 적어주세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시험에 나오는데 캐비테이션을 막 칭찬해. 그러면 걔는 틀린 보기인 거겠죠? 이 캐비테이션이 뭐냐면 수압관 내에 흐르는 물의 부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기포가 생기게 되고 이 기포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터져서 수차에 큰 충격을 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차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고 진동이나 소음을 일으키고 당연히 수차와 발전기 효율이 저하되는 나쁜 현상이에요. 그래서 방지를 하려면 흡출관 높이를 너무 높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출구 압력이 떨어져서 기포가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과부하 운전을 피해야 하고 수차의 특유 속도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특유 속도가 크면 수차의 회전이 빨라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고 러너의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한다. 이것도 울퉁불퉁하면 기포가 생기기 쉬우니까 그런 거고 러너, 날개죠. 스테인리스 강이나 특수강 이렇게 침식에 강한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벌써 마지막 페이지네요. 조속기는 수차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예요. 조속기는 수차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동작 순서는 평속기, 배합 밸브, 서브모터, 보건기구 해서 평, 배, 서, 복이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고, 평속기는 수차의 속도 편차를 검출하는 장치예요. 속도가 너무 빨라지거나 느려졌는지를 감지하고, 배합 밸브는 유압을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서브모터는 니들벨드 또는 안내 날개를 온오프 도작을 해서 유량을 직접 제어하는데 수차의 실제 작동 부품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기구는 니들밸브가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진동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배서복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끝!